선거 결과에 따른 시나리오도 신문들이 여러모로 이제 좀 얘기를 했습니다. 네, 벌써부터 뭐 제 선거 유불리까지 지금 다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이후에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의석수에 따라서 각 당이 어떤 일들을 맡게 될지 또 어떤 일들이 정치권에서 벌어질지 전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경향신문 지금 보여주시고 계시는데 3년을 가를 세 가지 선택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남은 임기를 좌우할 총선이 될 수밖에 없는데 첫째는 여대 야속 국정 동력을 여대 야속 구도가 될 때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길 때죠. 이길 때는 국정 동력을 확보하고 야당이 과반을 할 때는 국정 기조 전환이 불가피할 것이다. 그리고 야당이 180석을 이상을 가져가게 될 경우에는 권력 누수가 가중될 것이다. 가속화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크게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180석이 제작의원 3분의 2고 패스트트랙에 태울 수 그렇죠. 있는 의석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패스트트랙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거부권으로 맞서고 이렇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라는 얘기죠. 이제 평론가로서의 의견은 자제하겠습니다. 일단 보여주십시오. 네, 그리고 이대로 기사가 안 될 것 같아서. 그렇죠. 기사가 그리고 범야권 200석 이상이 현실화되면 대통령 거부권도 무력화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조국 혁신당 대표가 말한 대두덕 상황이 오게 되는 진짜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죠. 그리고 경향신문 3면도 기사가 있잖아요. 경향신문 3면 보여주십시오. 네. 제목이 이재명은 과반사수해야 한동훈은 역전의 명수돼야 산다. 이게 제일 현실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여당이 일당이 되면 당을 위기에서 구한 영웅으로 독보적인 지위를 굳히겠지만 야권의 일당과 과반 의석을 내주면 미래 주자의 지위가 흔들리고 당내에 남기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얻으면 이재명 대표는 사법 리스크를 뚫고 전국을 주도할 힘을 주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조국 혁신당이 정당 득표만으로 10여 석을 얻는 성적을 거둔다면 조국 대표는 이 대표에 대적할 야권의 다크호스로 자림하게 된다라고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위원장이 국민의힘 총선 승리를 이끈다면 여당 내 위상은 대통령과 비슷할 정도로 높아질 수 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대 중반에 머무는데 그의 말대로 9회 말 투아웃 타석에서 역전을 이끌었기 때문이다라고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가장 자세하게 시나리오 쓴 이 신문은 사실은 한국일보였습니다. 네. 한국일보 이면을 보여주세요. 한 면이 다 사실 그 시나리오예요. 그래서 글씨가 잘 보이지도 않을 정도인데 저 글씨들이 뭔지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글씨가 진짜 하나도 그렇죠. 안 보이네. 경우의 수를 쭉 나눠놓은 건데 네. 첫 번째 단독 과반일 때 민주당이 목표대로 단독 과반을 거둘 때 네. 좀 자세하게 써놨어요. 한국일보가. 단독 과반을 거둘 때는 국회의장이 민주당 출신 의원이 된다. 관례상 다수당 최다선 의원 중에서 의장 선출하는데 현재 5선인 조정식 추미애 후보가 당선이 될 경우에는 당내 최다선인 6선이 되기 때문에 네. 의장직을 전반기 후반기 하지 않습니까? 번갈아 가면서 맡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뭐 이렇게 쓰고 있고. 추미애 국회의장한테 윤석열 대통령이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런 얘기도 있고. 근데 여야의 입장차가 클수록 의장 역할이 커진다라는 거죠. 의사일장 정하는 게 본회의 개최 여부, 안건 직권상정 등에서 다 이 의장 거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중요하다. 그러면서 그러면 국정운영 전반의 주도권이 다 민주당에 넘어가게 되는 건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동력은 약화되고 예산안, 법안 처리 다 야당 동의 없이는 처리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국무총리, 헌법재판관, 대법관, 감사원장 다 국회가 동의해야 임명할 수 있는 건데 상당히 어려워질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범야권 180석의 이런 상황에서 실패할 경우에는 다소 이제 21대 국회와 비교해서는 이제 이 동력이 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전제가 좀 붙게 되는 건데 두 번째 경우 단독 과반이 없을 때는 캐스팅 보터인 조국 혁신당이 부각이 될 것이다. 이 점을 전망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조국 혁신당의 선택에 따라서 주요 현안이 결정될 것이고 야권의 주도권을 놓고 이재명 대 조국 구도가 가열될 거다. 국회의장 투표부터가 이 캐스팅 보팅이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관건이 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의장을 누가 가져가느냐도 사실 이 조국 혁신당이 관련해서 어떻게 될 것이냐가 중요해질 거다. 이 경우에는 이렇게 전망하고 있고 세 번째는 범야권 180석일 경우에는 윤석열 대 이재명 격돌의 도돌이표가 될 것이다. 그래서 22대 국회는 최근 4년과 마찬가지로 강성 야당과 강성 정부 여당이 사상권권 맞붙는 격한 대립이 불가피해질 것이고
국회의장은 물론 국회 법사위원장 등의 주요 상임위원장도 민주당이 다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고 이 필리버스터를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권한까지 갖게 되는 거죠. 네. 그다음 네 번째로 탄핵에서 개헌까지 가능한 법야권 200석 이 경우에는 이거는 뭐 대통령 탄핵 소추는 물론이고 헌정사상 최초의 단독 개헌도 가능해진다라는 점이고 그런데 탄핵과 개헌의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탄핵은 확실한 위법 증거를 확보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가능성이 높은가가 좀 의심되는 다섯 번째, 네. 여당이 과반을 확보할 때는 여권 내 차기 경쟁이 그래도 불붙게 되고 그다음에 야권은 이재명 책임론이 불거져서 상당한 혼란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신문이요. 일반 총선이라 하더라도 200석까지 가는 전망을 잘 안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보통 안 거의 하는데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전망을 안 한단 말이에요. 200석까지 얘기하는 거는 그냥 한 줄 걸치고 마는 거지. 그렇죠. 근데 자꾸 200석 전망이 지금 나오는 이유가 뭐냐. 지금 뭐 여론사 기관들이 조사한 걸 보면 국민의힘이 100석 아래로 떨어진다는 얘기도 나오고 또 여론조사, 국민의힘 내부 조사잖아요. 조사에서도 100석 아래로 나왔다는 얘기도 나오고 아마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또 이 시청자분들께 그 말씀은 꼭 드려야 돼요.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국민의힘이 불리하다는 여론조사 결과나 이런 것들이 막 돌 것인데 다 무시해라. 믿지 마라. 이렇게도 말씀했기 때문에 그 점도 염두에 두면서 이런 얘기 한번 들어봅시다. 백병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염두에 두고 두고 들으시다. 그건 결과에 대한 얘기일 뿐이지 지금 뭐 여유 부릴 때는 아니니까 본투표일이 그렇죠. 또 남아있는 상황이잖아요. 내일. 그렇죠. 근데 그런 말씀을 드리고 네. 근데 마지막으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큰일 났다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정부 여당은.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또 막 지금 또 뭐 불리한 거는 뒤로 미루고 막 이래요. 한국일보 오면을 보여주십시오. 이게 한겨레 일면에도 있는 얘기인데. 네, 맞아요. 이거 생각보다 주목한 신문이 별로 없었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정부가 11일 그러니까 모레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2023년 회계연도 국가결산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관련 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4월 10일까지 전년도 국가결산보고서를 국무회의 의결의 감사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루가 늦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하루가 늦어지는 게 아니라 정부는 해마다 4월 첫째 주 화요일 국무회의를 열고 결산안건을 의결을 해왔다고 그래요. 통상의 경우라면 올해도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어야 하는데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등 법안 15개만 처리했을 뿐이다. 역대 선거를 앞두고 한 번도 밀린 적 없던 국가결산보고서가 22대 총선을 앞두고 처음으로 10일이 지나 감사원에 제출된다는 얘기다. 근데 이건 정부가 일부러 국가결산 발표를 총선 이후로 미룬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왜냐하면 그 지난해 적자가 한 56조 정도 발생한 거잖아요. 세수 펑크가. 그렇죠. 세수 부족이. 네. 그 세수 부족이나 국가 재정을 어떻게 운영했는지가 그대로 드러나니까 이 자료가 공개가 되면 그거 감추기 위해서 총선 이후에 지금 발표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니냐라고 지금 의심하고 있는 거죠. 9일 날 해야 되는 거를 11일 날로 총선 바로 다음 날로 미룬 이유가 뭐겠냐. 네. 근데 또 정부에서는 10일 날이 선거일이니까 그러니까 선거일 다음 날 그게 공휴일 아니냐. 선거일 다음 날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예전에는 그런 일 없나? 마찬가지지. 딱 4월에 선거가 한두 번 있었나? 그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막 비판이 나오는 거예요. 한겨레 같은 경우에 사설을 통해서 제목이 법까지 어기며 결산심의 연기 또 다른 총선 개입 아닌가? 이런 제목이고 네. 유독 올해만 총선 다음 날인 4월 둘째 목요일에야 국무회의 열어서 결산심의하는 거 총선 의식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각종 선심성 감세 방안과 개발 정책은 선거 개입 혐의로 고발까지 당해가면서 굳이 총선 전에 발표하더니 전년도 회계결산은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총선 뒤에 하겠다는 거다. 불법과 탈법을 동원해서라도 총선 결과를 여당이 유리하게 이끌어가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설명하기 어려운 비정상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 사설이 또 있어요. 선거 직전까지 관건선거 논란 자초하는 윤 대통령인데 어제 이제 예를 들면은 벤처 스타트업 청년 대표 임직원 초청 오찬 간담회를 열어가지고 여기서 또 막 선거 임박한 시점에 업계 주요 인사 모아가지고 여러 금융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선시성 발언과 지원 대책을 막 내놨고 또 도시주택 공급 점검 회의를 열고 재개발 재건축 속도를 높여서 주민이 원하는 주택을 빠른 속도로 공급을 할 것이다.
국민의힘 공약에 준하는 그런 내용을 막 얘기를 했는데 이런 건 다 뭐냐. 좀 금도가 없는 대통령이야. 내가 보면. 그래서 아무리 사실은 법률에 근거하고 뭐 나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움직이는 거지 뭐 선거는 당이 치르는 거야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선거 앞두고 있으면 조금 자제해야지 행보를. 그건 이전에도 어떤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다 그렇죠. 그렇게 해왔고요. 그렇죠. 근데 그 선이라는 게 없어. 어떻게 된 게.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그런데 이 자제 정도가 아니라 작정하고 한다. 한겨레 27면에 실린 김영호 신원식 이복현의 속내가 궁금해라는 칼럼이 있습니다. 이순혁 기획부국장이라는 분이 쓴 칼럼인데 근데 꼭 읽어보시길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 칼럼은. 시간이 없어서 이 칼럼을 설명해드리기가 어렵지만 네, 구구절절. 지금까지의 상황, 북한이 노동신문에다가 한국의 우리의 선거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막 비판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갑자기 통일부가 야 선거 개입하지 마라고 한 것부터가 이상했는데 그걸 빌미로 국방부가 야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예비군 훈련에서 윤석열 대통령 동영상을 틀어야 돼 이러더니 정신교육해야 돼. 네, 문체부에서 갑자기 또 동영상을 튼다고 하고 이런 얘기가 다 공무원 뭐냐. 교육시키겠다고 또 나서질 않나. 작정하고 달려드는 거 아니냐. 한번 이 칼럼을 읽어보십시오. 작정하고 달려들어도 국민들이 작정하고 심판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국민의 힘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네. 하여튼 그러니까 어설프게 심판하지 말고 아주 매섭게 심판해야 그래야 국정기조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돼요. 오히려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혼란이 더 커질까 봐 좀 걱정됩니다. 저는. 네, 저희가 뭐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제 의견이 아니고요. 뭐 하여튼 그래요? 여연 뭐 조사 결과를 누가 자꾸 얘기를 하고 다니던데 그럼 100석 아래라고 합니다. 그럼 범야권 의석이 200석 이상이 된다는 얘기가 계속 있습니다. 너무 또 그렇게 얘기하면 선거법 위반도 될 수 있어갖고 조심해야 됩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네, 그분 얘기를 제가 그러니까요. 전해드린 네. 겁니다. 하여튼 저희가 말씀드릴 내용 여기까지고 네. 저는 시사평론가 김민하고 김성환 평론가님이었고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